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게 또 시간을 거슬러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은 지금 정글러들이 다 랭킹이 높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2분 바이게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부터 뭐 말하는 거는 공감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테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2분 바이게 시절에도 그랬고, 나는 단 한 번도 정글러가 캐리력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정글다 할 때도, 그래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정글은 이게 진짜 소라카 같은 거예요. 시즌 한 4시절 소라카 같은 느낌이에요. 정글은 뭐냐면은, 버스를 타는 거야. 버스 챔인데, 이게 상반되게 또 캐리력은 또 존나 센 거야. 이게 정글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정글은 근본적인 캐리가 안 돼요. 근데 제일 세게 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캐리력이 세. 이게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근본 캐리력이라는 근본 캐리가 있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롤에 하드 캐리라는 말을 있는데 근본 캐리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롤에서 정글러가 뭘 하는 거냐면은, 라이너가 1 이득을 만들잖아요. 이득 1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글러가 개입해서 이걸 3으로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글러가 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정글이 불려준 3으로 라이너가 5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라이너의 5로 정글이 이제 15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글이 세 보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근본적으로 라이너가 뭔가를 해줘야 돼. 정글이 혼자서 뭐 다 때려 부수고 그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정글 캐리가 있긴 있어요. 뭐가 정글 캐리가 있냐면은, 이거 이제 2분 바이게 시절에 자주 나오던 건데, 이것조차도 라이너의 개입이 없지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솔킬 따는 거야. 정글이 정글을 솔킬 따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일단 가장 게임에 강대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무조건 정글 캐리야, 이거만큼은. 근데 정글이 정글을 솔킬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 난이도가, 라이너가 라이너를 솔킬 내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동일 수준이라도 라이너는 라이너 솔킬이 그냥 심심하면 나오잖아. 근데 정글은 뭐 챌린저 정글 데려와가지고 상대 마스터 정글 시켜놓은 다음에, 야 너 제 정글 들어가서 솔킬 따봐, 이게 돼? 안 돼. 그러다 오히려 챌린저가 망해.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잘하는 정글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정글이 그냥 못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그 캐리 요소가 아니에요. 일단 이걸 따면은 근데 정글 캐리인 건 인정하는데, 그건 무조건 정글 캐리고, 일단 정글이 정글을 솔킬 땄는데 라이너들이 라인전을 진다. 그러면 그건 그냥 정글이 갱을 안아줬어도 그냥 라이너들이 반성해야 돼. 정글이 정글을 솔킬 따는 순간
그와 인접해 있는 두 개의 라인은 라인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게임 터지는 거야. 그냥 솔킬 따는 순간 정글이 정글을. 근데 이거는 정글 캐리가 맞는데 이게 아닌 이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실력을 기르고 무슨 뭐 개지랄을 해봤자 정글이 정글 솔킬 내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이 라이너가 만들어내는 일이야. 여기서 모든 게 시작하는 거야. 어? 라이너가 스킬 하나 더 피하고 하나 덜 맞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잘하는 정글러들은 라인을 이제 두 개를 보죠. 자기가 움직이는 쪽 동선 라인 두 개를 보는데 그걸 이제 빈틈없이 보고 라이너가 이제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캐치해서 굴리는, 그게 이제 잘하는 정글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다 캐치하잖아요. 그니까 갈수록 라이너가 중요한 거지. 물론 라이너는 3명이고 정글은 하나니까 뭐 3라인이 다 1을 만들어낼 순 없죠. 그럼 그것도 손해보는 라인 가서 커버 쳐주는 것도 정글이고. 그러니까 정글이 영향력이 제일 큰 건 맞아. 근데 캐리력도 제일 센 게 맞아. 근데 만드는 건 라이너야. 그러니까 근본을 만들어내는 게 라이너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솔로 라이너가 더 심해요. 미드랑 탑이 잘해야 정글도 잘하는 거야. 뭐 정글씨 너네 뭐 커즈, 타잔, 클리드 이런거 솔로 랭크에서 만나면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걔네가 더 힘들어해요. 왜냐, 이 병신같은 라이너들은 지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 우리 팀 정글 타잔, 커즈, 클리드니까 나 그냥 라인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겠지? 포탑 끼고 받아먹기만 해도 이기겠지? 이러고 씨발 병신같은 서포터 유저들이 탑 가가지고 타워 끼고 파밍만 하는데 그거는 못 뒤집어. 타잔, 커즈, 클리드도. 아니 이게 그리고 진다고 또 마냥 지는 게 아니에요. 라이너가, 그러니까 라이너가 1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줄곧 개처발리고 있었어도 그러니까 라인전을 6분을 한다 치면은 5분 처발리더라도 1분 먼저 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먼저 가줄 수 있는 상황이 그래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대가 집을 갔다던가 집을 가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나는 이제 라인전 개처발려가지고 먼저 집 가서 복귀한 상황, 그리고 상대는 이제 라인 다 박아놓고 느긋하게 집 가서 복귀하는 상황. 그럼 내가 라인 빨리 도착하니까 빨리 가줄 수 있잖아.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완전 그냥 끝난 거고. 그러니까 라이너가 라인전 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먼저 가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라이너의 역할인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근데 또 잘하는 정글러는 그 라인 상황 진지게 다 파악해서 먼저 못 얻을 것 같으면 애초에 그쪽으로 움직이지도 않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폭파시키거나 이득을 만들어내려면은 애초에 라이너가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캐리하는 거는 라이너다. 정글은 이제 그걸 불려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진짜 진짜 역겨워가지고 씨.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몇 달이냐 이거 이제 랄 선생님 방송하나? 랄 선생님 가셨나? 랄 선생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거 시즌2랑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다 연결되는 거니까 끝까지 들어봐요 한번. 시대라는 게 있어요. 시대. 아 이걸 진짜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되지? 어. 시대가 이제 시대는 약간 중2병 약간 뭐냐 중2병스럽게 갈게요. 이제 불변의 전설을 낳는 게 시대고 변화하는 것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살을 붙여보자면은 지금 이제 뭐 LCK에서 센팀 3개 뽑으라면은 킹존, SKT, 그리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SKT 빼고 킹존이나 그리핀이 뭐 이번 연도 롤드컵을 우승했다 쳐요. 근데 우승을 해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재 자기의 폼이 최고임을 증명했어도 끊임없이 예전하고 비교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아무리 롤드컵 우승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어? 그래서 13 페이커보다 잘함? 어떤 팀 미드가 우승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애초에 뭐 13 페이커를 지금 소환할 수가 있어? 뭐 예토전생 시킬 수가 있어? 불가능해. 근데 이미 이 시대의 전설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서 미화 보정을 받았어요. 뭐 이거는 페이커의 커리어를 뛰어넘어도 의미가 없어. 페이커를 커리어를 뛰어넘으려면 3연속 롤드컵 우승을 해야 되죠. 근데 뭐 4연속 롤드컵 우승했어. 4연속 롤드컵 우승하면 뭐해? 아니 그래서 13 페이커보다 포스 있음? 어? 아니 뭐 연속 우승하는 게 중요함? 뭐 미드 원맨 캐리 본 적 있음? 그냥 비교 당할 수밖에 없어. 이미 롤판에서 이거와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딱 하나 있긴 해. 딱 하나. 이제 자기 자국 리그 무패 우승, 그리고 롤드컵 무패 우승, 그리고 매 최소 2경기마다 한 번씩 솔로킬, 최소 3경기마다 한 번씩 한타 슈퍼 10캐리 하면 뛰어넘을 이거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 더 안 돼. 이제 상향 평준화돼서 더 안 돼. 이제 그냥 5이서 하나야 완전히. 그니까 이거는 그냥 불변의 전설이에요. 이런 거는 뭐 13 페이커 포스, 뭐 14 삼성 화이트의 압박감, 뭐 15 페이커 뱅기의 그 뱅기 뭐 니달리의 전설 뭐 이런 거. 아 이것도 니달리의 전설하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존나 많네 갑자기.
아 근데 일단 이거 얘기하고 그거 얘기할게요. 니달리 이거 얘기 끝마치고 이거 내가 까먹으면은 이거 말해줘요. 이거 딱 생각났으니까. 그리고 또 변화하는 게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예전에 그 아니다. 그러니까 매칭 시스템 변경이 있었잖아요. 시즌 초에 챌린저와 이제 다이아 1을 매칭 시켜주는. 그리고 근데 그게 오류, 버그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지금 다시 챌린저는 그러니까 마스터랑은 매칭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매칭이 정상화됐다, 뭐 오류가 고쳐졌다, 버그가 해결됐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패치가 그렇게 된 거야. 버그가 아닌 거야. 1년 전부터 중국 서버는 그랬어요. 지금 고쳐진 게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다시 라이엇이 그렇게 패치를 한 거야. 근데 이미 그러니까 예전에 시즌 초에 챌린저랑 다이아랑 잡아주는 그 매칭 시스템으로 이미 변했어. 이미 시대가 변했는데 이미 패치가 라이엇이 그렇게 하라고 바꿔놨는데 뭐 병신 같은 놈들이 팀에 다이아 1만 잡히면은 뭐 다이아 1이 팀에 잡혔네 어쩌네 하면서 게임 시작도 전부터 초를 치는데 진짜 아니 다이아 1은 열심히 하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옛날처럼 뭐 다이아 1에서 마스터 가는 게 힘든 것도 아니야. 뭐 옛날처럼 5점을 줘 10점을 줘. 그냥 다이아 1이 5판 이기면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5판 이기면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냥 10판 차이. 그거 뭐 그냥 기세 타서 연승하거나 연패하면 그냥 가뿐하게 나오는 차인데 마스터 100점이 다이아 1 보고 뭐 니가 그래서 다이아 1이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네가 아무리 손해봐도 킬만 안 주면 내가 미드에서 캐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씨발 로밍을 당해주냐. 이미 전조가 다 보이는데.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야. 이미 이제 포탑 골드 생긴 시점부터 이제 누가 1200개 후원해주셨어? 1200개 감사합니다. 이미 그니까 정밀 특성과 지배 특성이 지배하는 시기가 이미 온 거야. 그니까 말 그대로 터트리는 시대가 온 거야. 정밀이랑 지배를 이제 룬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은 킬을 먹으면 스노우볼이 말도 안 돼요. 승전보 20골드 추가 골드라든지 뭐 그 아래 그 핏빛길 뭐 공속 증가 강인함 이런 거 스택 쌓이는 것부터 지배 이제 사냥꾼 시리즈 뭐 시야 수집 이런 거 1킬이 단순히 1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니까 다음에 1킬을 따인 시점부터 이미 다음에 만나면 그러니까 애초에 만나지도 못해. 이미 속도가 달라져서 정글 도는 속도부터 달라져. 이미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터지는 그 시점이 되고 원거리 딜러들도 이제 원거리 딜러들 포탑골드 생기고 나서부터 아이템 빨리 나오니까 아이템 빨리 나온 원거리 딜러를 뭐 누가 막아. 탑이 막아 미드 뭐 그냥 아무도 못 막아. 그냥 먼저 가서 자기 좀 손해보더라도 포탑골드 먹여주는. 그럼 어차피 원딜이 바텀 터트리고 미드나 탑으로 올 텐데
내가 미드에서 손해본 건 사이드 가서 복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아 이거를 미드를 라인을 저렇게까지 버리면서 로밍을 가는데 저게 게임이 유지가 되나? 근데 길게 보면 오히려 이득인 거야. 바텀이 굴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시대가 변했어요. 변했는데 이 시대가 챌린저랑 다이아를 잡아주는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차이도 없어. 그랜드 마스터랑 다이아 1이랑. 근데 게임이 딱 잡혔어요. 멀티 서치를 했어. 챌린저 1명, 그랜드 마스터 1명, 마스터 1명. 뭐 다 1, 2명 이렇게 잡혔어. 여기서 또 제일 최악이 있어요. 다이아 1, 2명이 정글이랑 서포스로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X들이 사고작용이 어떻게, 이게 게임을 하기도 전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다이아 1, 2명은 얘네랑 그냥 비슷해요. 다른 게 없어. 게임 실력도 비슷하고 그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 다이아 1이라서. 근데 그랜드 마스터랑 마스터는 이미 글러 먹었어요. 얘네는 그랜드 마스터가 탑을 가서 단 한 번이라도 정글이 마음에 안 들면 아 씨바 다이아 1 정글이랑 게임하려니까 진짜 게임이 굴러가질 않네. 뭐 어떻게 게임하라는 거임? 그리고 원딜 걸린 마스터, 아니 다이아 1 서폿이랑 뭐 라인전 어떻게 하라는 거임? 아니 뭐 이거 딜관 어쩌라는 거임? 야, 챌린저 2명이, 챌린저 보듀오 2명이 마스터 2명 보듀오랑 라인전 서도 한 번 정도는 빼야 되는 타이밍이 나와. 근데 마스터 현지인 한 명이 그 한 번 밀리는 거 아니꼬아 해가지고 아 서포 존나 못하네. 거기서부터 이미 멘탈 나가가지고 온갖 그 G 티어 조금 높다고 뭐 다이아 1 다이아 1 뭐 싸움만 일어나면 다이아 1 다이아 1 다이아 1, 그냥 씨발 할 줄 아는 말이 다이아 1밖에 없어. 아 진짜 채팅창 보고 있어. 다이아 1들이 불쌍해가지고 뭐만 하면 다이아 1이래. 뭐만 하면 뭐 씨발 스킬샷 빗나가도 다이아 1, 뭐 죽으면 다이아 1, 와드 안 하면 다이아 1. 근데 또 거기서 다이아 1들이 불쌍하게 처맞는 다이아 1이 있고 또 더 최악이 있어요. 더 최악, 최악의 변종. 이제 탐레 높은 다이아 1이라고. 아 진짜 말하는데 씨발.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아 예를 들어 이제 마스터 1 50점이 탐레 마스터 1 마스터 100점인 혈레 다이아 1한테 시비를 건다. 오우 쉣. 얘네는 게임을 안 해. 얘네는 게임을 안 해요. 아 웃겨가지고 말아. 배 아파. 배 아파. 잠깐만. 이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웃겨서 말을 못 하겠어.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내가 웃겨서 말을 못 하겠어.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 매칭 시스템이 변하면 변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할 것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진짜 말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뭐 근본도 없는 애들이, 야 막상 근본으로 따지면은 내 앞에서 입도 못 열 애들이 야, 니네가 뭘 알아? 니네가 뭐 아스피디스케, 뭐 윈드폴, 뭐 녹구이, 뭐 뭔지 알아요 이게? 그냥
야, 그 시대 사람들도 시대가 변하면 거기 이제 적응을 하는데, 아니 챌린저들도 다이아 그냥 잡히면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뭐 전 시즌에 뭐 한 300점 찍어보고 이런 애들이 왜 난리를 치냐 그 말이야. 어? 아, 아 잠깐 화장실. 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무슨 궁극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아니 니달리는 이거의 하위 부분이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자체가 또 뭔가 있었는데? 아 이거 메모장에 글을 그림판에 글을 지워놓으면 안 됐네.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아 그냥 이 얘기 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 니달리 얘기하면서 정글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난 정글이, 그러니까 정글이 캐리력이 제일 높았던 시절은 그 니달리 정글 그러니까 니엘킹그 시절에서도, 그러니까 니엘킹그라고 있고 니엘킹그 시절이라고 있었어요. 니달리, 앨리스, 킨드레드, 그레이브즈를 필두로 한 이제 말 그대로 정글이 게임 내내 라이너를 압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서도 오로지 니달리만이 진정한 의미의 그 정글 근본 캐리, 내가 아까 근본 캐리 말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이득을 바탕으로 굴리는 니달리만이 나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뭐 이분 바이게 시절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정글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이거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정글이 근본 캐리력이 뛰어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지금도 그렇고 그냥 라이너가 잘해야 돼. 정글은 뭐 잘하면 좋지만 물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진짜로 최고의 정글러가 필요로 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역설적인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기대되는 능력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정글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맵 리딩, 백업, 뭐 다이브, 갱킹,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맵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이거를 최우선으로 두잖아 다들. 이게 최우선인 거 맞아.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게 점수를 빨리 올리는 것도 맞아. 근데 정말 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점에 오르려면은 이거를 기본기로 섭렵한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재능이 필요해요. 무슨 재능이냐면은 이 라이너한테 필요한 재능이 필요해. 그 전투 재능이 필요해요. 그냥 라이너가 딜 교환을 하듯 정글도 그 주어진 상황, 그리고 자기가 설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스킬 분배, 최고의 플래시 사용. 그러니까 아니 정글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런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었는데 이건 다 잡기술인 거야.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다 익힐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막상 위에 서려면은 상대랑 마주쳐서 전투할 때 말 그대로 그냥 뭐 상황을 잘 만들어 두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이제 마주쳤을 때 얼마나 이제 거리를 잘 재면서 스킬 잘 쓰고 뭐 그런 거. 미드도 똑같아요. 미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맵리딩, 로밍 딱 떠오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잘하는 게 점수 올리기도 쉽고. 근데 결국 또 최고가 되려면 딱 하나예요. 그냥 라인전. 하나 더 맞추고 하나 더 피하고. 그냥 결국 이걸로 귀결이 되는 거야, 정점은. 그래서 단 한 번도 정글이 근본 캐리력에서 라이너를 뛰어넘는다고 느낀 적이 없고 지금도 그런데, 이게 딱 한 번 이제 무너질 뻔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결국 제일 수준 높은 대회로 가면은 라이너가 잘해야 정글도 힘을 받아. 대회 상위권 정글러들은 일단 자기 움직이는 동선 쪽 라인은 전부 파악하고 있어. 전부. 앞으로 저 라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그 정도 상성이나 뭐 상황 전개 예측 능력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 말 그대로. 근데 거기서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싸울 때 정교하게 싸우냐, 진짜 평타 한 방 스킬 한 방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잖아, 보면은. 그리고 라이너가 사전 작업을 얼마나 잘 해놨냐,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대회도 보면은 결국 다 라인 센 애들이 우승해. 대회 같은 거 봐도 결국 라인 센 애들이 우승해. 근데 딱 한 번 이게 진짜 이거는 그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글의 근본 캐리력으로 우승을 할 뻔한 사례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락스 타이거즈예요. 그러니까 피넛, 정글이 피넛일 때. 그러니까 피넛을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을 비하는, 그 팀에 있던 다른 사람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 거의 유일했다고 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팀 경기를 볼 때도 맨날 느낀 게 일부러 밀어주는 느낌이었어, 피넛을. 그러니까 정글이 라이너를 뒷받침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이때는 니엘킹그 시절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그리고 이때 그것도 나왔죠. 에미 조합도 미스포춘 서포트, 이거 레전드였죠. 이때 그것도 나오지 않았나? 프레이 애쉬로 그 텔렙 기한 끊는 궁 장면도? 그리고 김정균 명대사, 그냥 배나자, 이것도 나오고. 1경기 2경기 때 미스포춘 서포트한테 지고, 근데도 선수들이 이제 그 오프 더 레코드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도 미스포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미스포춘 때문에 진 건 아니지, 이런 말 나왔는데 그냥 배나자, 그거 나오고. 물론 1, 2경기는 근데 피넛도 잘했지만 그 미스포춘 서폿이 진짜 오지긴 했지.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락스 타이거즈가 결승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이제 최초로 정글이 라이너를 밀어주는 게 아닌 라이너가 정글을 밀어줘서 롤드컵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의 아성에 도전하는 정글러가 피넛이어서, 나는 그때 피넛이 우승했으면 진짜 뭐 결국 안 됐지만, 결국 안 된 것도 다 라이너가 결국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락스 라이너가 못했다 이게 아니고 SKT의 라이너가 락스보다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너무 어마어마한 변수가 이제 그거였던 거지. 뱅기는 니달리를 할 줄 모른다. 하지만 당시 자타공인 국내외 최고의 니달리 피넛. 그래서 5경기에 니달리를 열어요. 락스가 레드팀인데
블루 SKT 상대로 니달리를 밴을 안 해요. 하지만 거기서 단 한 번도 니달리를 하지 않아 왔던 뱅기 니달리를 픽해버리죠. 그리고 캐리 또 뱅기를 추억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이후로는 뭐 더더욱 이제 라이너가 중요해지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게 또 그게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정글이 라이너를 극한으로 시팅해서 이제 팀 조화를 맞춰서 우승한 팀. 이거 또 이거 하면 또 삼성 갤럭시. 이제 우리 그 롤드컵 매드무비의 주인공, 자르반 스킨의 주인, 이게 앰비션. 근 삼성 갤럭시가 정말 팀으로서 조화된, 그러니까 완전체 느낌. 그러니까 다섯이서 하나를 절묘하게 보여줬었던. 근데 삼성 갤럭시는 우승했는데 우승에 걸맞는 영광을 선수들이 아무도 누리지 못했지. 왜냐면 다섯이서 하나를 너무 절묘하게 보여줘서 돌출된 하나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 명장면은 엄청나게 많지만 나는 삼성 갤럭시에, 그리고 굳이 주인공을 뽑자면은, 그러니까 팀의 색깔을 결정하게 만든 근본적인 한 명을 뽑자면은 룰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딜 룰러를 믿고 팀의 색깔을 이제, 그러니까 크라운이 뒷받침해주고 이제 앰비션 큐백 코장이 또 크라운을 받쳐주고. 룰러가 이때는 뭐, 근데 롤드컵 우승팀은 일단 명장면이 일단 존나게 많아요. 이거 너네 앰비션이 왜 이거 그 매드무비 그거 찍힌 줄 알아요? 이거 그냥 말도 안 돼. 자르반 앰비션 이거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그냥 영상 찾아보면 나오는데, 롤 8년 해온 내가 본 모든 롤 장면 중에서 그냥 이견의 여지 없는 원탑 장면이었어 진짜. Here comes the re-engage once again for Ambition. Wants to add to... Has a really good triple knockup. The follow-through for Gilbert. And he's going to fight for help, but still one death comes through. The suppression comes in. 4 kills already. One man stands alive. Not too much, though. The ultimates are down. Here comes the re-engage once again for Ambition. Wants to add the damage. Oh! Look at the blade, Colorado Ruler. Do they have the really good triple knockup? The follow-through for Gilbert. And he's going to fight for help, but still one death comes through. The suppression comes in. 4 kills already. One man stands alive.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자르반 진짜 어마어마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전설로 남는 거예요. 불변하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걸로 이제 남아 버리는 거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도 결국 저거랑 비교될 거고,